이렇게 자 쓰잖아요. 밝은 달이라 하죠. 그래 밝은 명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썼느냐를 지금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산스크리트는요, 발구 이렇게 돼 있다요. 밝구나. 그러면 이 밝은 거하고 이 산스크리트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다름 아닌 오리지널 산스크리트 실사어의 알파벳이에요. 옥스퍼드 사전에 지금 있는 이 알파벳은 전부 변조된 알파벳이에요. 이 옥스퍼드 사전에 있는 알파벳은 전부 변조시킨 거. 이 한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변조됐죠. 다 변조된 것만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내가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비읍자가 이거죠. 아자는 뭐요? 아자는 요거죠. 리을자는 요거죠. 기역자는 요거라고. 그러면 훈민정음에서 합용병서로 표기한 요 글자는 밝을 명자라고 그랬는데 산스크리트로 발군하다요. 이것이 브라이트예요. 이게. 이것이 브라이트입니다. 이게 작다는 뜻이요. 그러면 산스크리트하고 한자하고 우리 훈민정음 표기가 삼자가 일치되는 경지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말의 뿌리가 산스크리트라는 뜻이고 산스크리트가 바로 우리말이라는 뜻이고 한자 자체도 밝을 명이니까 이것이 산스크리트에서 발음하고 뜻을 거기서 갖다가 만드는 글자라고. 이래서 연구가 이렇게 돼야지. 100년을 연구하면 뭐합니까? 완전히 박살난 조선어 사전만 뒤적거리고 야단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이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훈민정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원뿐만 아니라 이 훈민정음 역사, 문화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의 문화하고 언어하고 풍습을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면요 그 민족 망합니다. 완전히 식민이 되는 거예요. 노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못하게 조장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우리 한국에 아주 만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집단이 이게 다름 아닌 서양 문물 집단입니다. 서양 문물이 좋은 것은 받아들인다 하지만은 아무거나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신 문명까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오늘은 내가 밥 먹으면 내 배만 부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됩니다. 동시에 이 종교적인 이기적인 집단들이 이 우리 문화와 역사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그 사람들이 선양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관심이 없어서 국민들도 관심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어원에 대한 거 훈민정음이 무조건 세계화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훈민정음이요 아프리카니 외국 사람한테 들어가면요 훈민정음 그 자체를 또 망가뜨려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우리의 그 문화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같이 연구하고 잘 보존하는 그런 운동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그냥 세계다 하고 이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열등의식이 너무 강해서 뭔가 과시하려는 그런 의욕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경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훈민정음에 예를 들어 중국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 지혜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 디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는 뒤에 다 우리가 말이 돼요. 근데 이 말을 가면은 치, 히, 찌, 거의 별의별 발음을 다 한다고. 그 우리말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 다 박살나는 거예요. 예컨대 영어를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잖아요. 그 발음 원리가 달라가지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정통으로 영국 사람이 쓰는 발음이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잘 연구해가지고 아 이건 이런 원리로구나 이렇게 알면은 좋은데 무조건 발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뉴욕을 가보면은 영어가요 영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막 그냥 많은 외국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발음이 각기 달라가지고 못 알아들어. 인도 사람이 영어 하는 영어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떼뜨러리따 따뜨러리따 빠빠빠빠빠빠 이런데 도저히 알을 수가 없어. 또 중국 사람은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한다고. 한국 사람은 떼뜨러리따 알아들을 수 없어. 그 영어가 정통으로 자기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놓은 그 영어가 프린스턴에 가면은 아니 버스턴에 가면은 정통 영국 발음이 있어요. 또 카나다의 토론토 가면요 정통 영어로서 아무렇게나 말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버스턴에 가면은 How do you do, sir? What can I do for you? 아주 그 억양과 발음과 그 매너가요 아주 젠틀맨이요. 그런데 그게 영국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인도네시아 뭐 등등 사람한테 가면은 이 말이 변조돼 가지고요 매너까지 나빠. 예컨대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아파트에 살건 어딜 가든 문을 열고 나가면은 누가 문을 열으면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싹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문 열자마자 자기만 나가고 문을 탁 놔버린다고. 이거는 예절이 아니요. 반드시 문을 열면은 다른 사람의 애들이 가든 노인이 가든 Okay, after you please 또는 go ahead please 이렇게 예절을 갖춰가면서 영어를 해야지 그 영어가 된다고. 마찬가지야. 우리말도요 공손하게 우리가 쓰는 그런 좋은 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써야지 무조건 뭐 우리가 훈민정음 뭐 세계화한다고 그런 엉터리 없는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요 문제가 되는 게 그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전통 사상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효대사의 불교를 갖다가 논평한 그 논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 불교의 대전을 갖다가 한 10권 이상으로 다 해서 동국대학에서 한 20몇 년 전에 이게 만들어낸 책인데요. 여기에 서술된 그 불교 철학의 원리를 잘 보면요. 이왕 태계 선생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주자 주의 선생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주자 선생의 성리 대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곡 선생이 기론이라도 해서 이제 유학의 진설을 가지고 연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그때 제대로 기록해 놨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남았어. 그런데 이것을 막 우리말로 지금 훈민정음으로 풀었으면요 요 한 권의 책이 10권도 더 돼야 돼요. 영어로 풀었으면 또 10권이 넘어야 돼. 그래서 한자가 얼마나 간편하고 오묘한 글자라는 사실도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원효대사의 이 기신론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기신론이라는 책은 이게 여태까지 1500년이 돼도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자로 돼가지고 무조건 한자만 한자를 직역해가지고 번역한 책은 혹시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원과 어원을 따져가지고 번역한 책은 없습니다. 과거 이게 지금 십몇 년 전에 동국대학에서 이것을 7학자를 교수 학자 7사람을 대동해가지고 번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한 4, 5년 후에 초록이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한자를 직역한 말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도로 직역했느냐 하면은 세존 그러면요. 세존 또는 양족존, 양족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양족존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two, legged, being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two는 양이고, 족은 다리고, 그 다음에 존은 legged being. 이게 웬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연구진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 논문을 썼어. 다 보냈어요. 등기로. 사사건건 제가 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 10페이지에 달하는 컴퓨터로 써가지고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읽고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번역하는 비용이 10억입니다. 10억을 들여가지고 4, 5년 후에 돈 다 까먹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상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에 최고의 원리가 된다고. 우리 한국 철학의 최고의 원류를 이런 데서 내가 찾았어요. 찾아서 이놈을 완전히 영어와 산스크리트하고 이런 어원을 갖춰가지고 이걸 번역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2달 동안 내가 번역한 게 한 350페이지를 번역해내요. 그래 한 3분의 1은 번역한 셈이 되는데 전체 번역하면 한 900페이지가 됩니다. 이걸 해놓으면 걱정이 나와. 이게 서양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자기들이 요리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불교도 한국 정신 문명을 갖다 지배한다고. 이거 만들어내도 걱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 같은 것도 함부로 세계화다 해가지고 내팽개치면은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과거에 조선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가지고 무식한 그 사람들을 갖다 교화하고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철학 가르치고 문자 가르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자기들이 오히려 한국을 완전히 집어먹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문화 전파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좋다고 보이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역으로다. 그 사람들이 그걸 무기로 해서 한국을 찍어 누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일단 걱정이 되어가지고 한 말씀드려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책을 어디다 놨나? 요거 불교 전서.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그 강의에 대한 몇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외국 거만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그 열등의식의 발로입니다. 자기 거에 대한 깊은 연구와 성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외국 거다 하면 그냥 엎으러지고 난리거나. 외국 거라고 다 좋은가? 우리가 깡통이라고 그러죠? 깡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캔이라고 그러더라고.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도 캔은 이쪽에다 넣고 뭐 따로 이 말을 쓰느냐고. 뭐 따로 이 말을 쓰느냐고.
의미도 모르고. 예를 들어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요 껍질이라는 뜻이요. 깡. 요거 발음이 깡이요. 깡. 이 동국정원에 보면 이것을 깡이라고 읽었어요. 동국정원 1권 27페이지에 나와. 이걸 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깡 낸 거라고 그러죠? 깡. 강을 낸 것이 아니라 깡이라고 그래요. 왜? 껍데기라 뜻이요. 무슨 나락이나 무슨 다른 곡식 껍데기 다 벗긴 거 있잖아요.